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의 격변기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변화의 흐름이 빠릅니다. 지금 친환경차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통신과 최첨단 전장이 합쳐져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인식이 과거 소유에서 이제 공유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격변기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그룹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비즈니스 포스트의 남희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자동차를 맡고 있는 남희영 기자입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을 정의선 부회장이 어디로 이끌고 그 핵심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의선 부회장과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풀어보는 키워드는요, 바로 현대모비스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타스 3.0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를 마주하면서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변화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라는 부품 전문 기업에게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바뀐다, 100년 만의 대변혁기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차그룹에서 현대모비스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다이슨 같은 전자제품 기업들도 전기차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부품 개발 능력이 없더라도 부품을 사다 쓰면 된다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는 완성차 기업이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부품 기업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선 부회장의 발언만 봐도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핵심 회사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대모비스를 황금알을 낳게 될 거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가 아니라 미래차 기술 전문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현대모비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의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3-4개의 회사도 인수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이 완성차만 떠올리게 되는데 정의선 부회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심 기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대차그룹을 끌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모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요. 그 롤모델로 일본의 덴소와 독일의 보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덴소처럼 만들자, 이런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일본의 덴소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덴소는 세계 4대 자동차 부품 회사로 꼽히는데요. 토요타가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1949년 토요타에서 분리됐고요. 니폰 덴소라는 회사로 출범했습니다. 토요타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면서 성장했는데요. 부품 사업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일본의 덴소는 독일의 보쉬에 의해서 세계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만 해도 덴소는 토요타에 그냥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하청 업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덴소가 토요타 전체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던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토요타는 이미 이제 덴소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사장이 덴소의 신임 이사로 내정되면서 주요 전자부품 사업을 모두 덴소에 통합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요타와 덴소는 최근 차세대 자동차용 반도체 연구 및 선행 개발을 실시하는 합작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3월에는 덴소, 토요타, 그리고 아이신전기가 합작을 해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만들겠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향후에 이제 3조 원가량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 인텔과 스웨덴 에릭슨, 일본 NTT 도코모 등과 커넥티드카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덴소가 참여하기도 했고요. 인지기술회사, 반도체 회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등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미래차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덴소의 움직임을 보니 정의선 부회장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덴소처럼 미래차 분야를 준비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새로운 부품 종합회사로 이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과연 그 정 부회장이 그 현대모비스를 독일의 보쉬, 그리고 일본의 덴소, 미국의 델파이처럼 그 미래 기술을 담고 있는 첨단 부품 기업으로 키워나갈지, 그리고 그러한 모비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정의선 부회장이 롤모델인 덴소처럼 이렇게 키워나가고 현대차 그룹의 중심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언뜻 보면 현대모비스를 현대차 그룹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찬찬히 뜯어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외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순환출자고리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현재도 그 4개의 순환출자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고 경영구조를 개편하라. 이게 이번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불행히도 이 4개의 순환출자고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를 둘러싼 지배구조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현대차그룹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구조를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모듈 및 핵심 부품 사업 부문, AS 부품 사업 부문,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로 무엇을 들고 갈 것이냐,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적 정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업구조 개편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순환출자고리 해소라는 지배구조 개편까지 정 부회장으로서는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또 지배구조 개편, 이것도 굉장히 벅찬 일인데 현대차 그룹에는 더 고민해야 될 어떤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현대모비스의 덴소 만들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로도 꼽히는데요. 바로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이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와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상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현대제철과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분 등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을 순환출자로 엮어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정의선 부회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 부회장의 의중에는 어쨌든 현대차그룹의 미래는 현대모비스라는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하지만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든 가져오려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분할합병하든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사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3월 발표했던 개편안이 바로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둘로 쪼개서 존속법인을 회사의 지배회사로 삼고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한 법인을 존속회사의 밑에 두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비율을 문제 삼는 주주들이 많아 결국 좌초됐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키워가면서 또 그리고 그룹의 사업구조, 지배구조 개편도 하고 여기에 경영권 승계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주까지 설득해야 되니까 정말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에서 주요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도 좀처럼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를 덴소처럼 만들기,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을 이끌고 가는 것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